여름 해변가에서 벌어진 30분간의 기적을 믿으시겠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경찰보다 빠르고 시스템보다 따뜻한 무언가가 부산 해운대에 존재했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되는 순간들. 이것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이 놀라운 이야기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친절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진짜 한국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 해운대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가 실종되고 찾아진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죠. 2025년 7월 중순, 부산 해운대 해변은 여느 여름날과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파도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완벽한 여름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해변가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눈에 띄는 가족이 하나 있었어요. 서구권에서 온 것 같은 외국인 가족이었는데 부모와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는 키가 크고 금발이었고 어머니는 갈색 머리에 상냥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여행을 정말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는 한국의 여름 바다가 신기한지 계속해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모래를 움켜쥐고는 부모에게 보여주며 신이 나 있었죠. 부모들도 아이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룩, 캐설. 아이가 영어로 외치며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찍으며 웃고 있었죠. 정말 평화로운 가족의 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부모가 잠시 짐을 정리하는 사이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허니, where is our son?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죠. 아버지도 급하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He was just he.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해운대 해변은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아이가 한번 시야에서 벗어나면 찾기가 쉽지 않죠. 부모는 급히 일어나서 주변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타미, 타미. 아이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전해졌어요. 어머니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람들에게 아이를 봤냐고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계적인 관광지 부산 해운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안전 문화와 시민의식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과연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부모의 절망적인 외침이 해변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 시민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어요. 타미, 플리즈, where are you? 목이 쉬도록 외치는 모습이 정말 처참했죠. 아버지 역시 얼굴이 창백해져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언어가 달라도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같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서서히 해운대 해변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처음엔 몇몇 사람들만 힐끗힐끗 쳐다보던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만 할 뿐 선뜻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동네 할머니 5분이 천천히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아마 근처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소란을 들으신 모양이었죠. 할머니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신 것 같았습니다.
제일 앞에 계신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셨어요. 외국인 부모가 울며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걸 보시고는 바로 알아차리신 거죠. 어머, 애가 없어진 게가 하시며 다른 할머니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하시더니 바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 같았어요. 한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시더니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가 같이 찾아볼게. 영어는 못하시지만 마음만은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았죠. 어머니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조금씩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시더니 손짓 발짓으로 아이의 키와 생김새를 물어보셨어요. 아버지도 애타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몰 보이, 블란드 HAI야, 블루 셔트. 이렇게 외치며 손으로 키를 재보이고 계셨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분들은 처음 보는 외국인 가족이지만 마치 자신의 손자가 사라진 것처럼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구나 싶었습니다. 제일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할머니가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찾아보자꾸나. 애 하나 없어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말씀 한마디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낯선 외국인 가족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그 마음. 언어가 달라도 마음만은 하나로 통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할머니들은 놀랍도록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온 것처럼 말이죠. 제일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순덕이는 바닷가 쪽을 봐라. 애들이 물 보러 가는 수가 있어. 첫 번째 할머니에게 역할을 배정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머니에게는 영숙이는 저 골목길로 가봐. 애들이 뭔가 신기한 거 있으면 따라가잖아. 이렇게 지시하셨죠. 정말 놀라웠어요. 경찰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할머니들이 먼저 수색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세 번째 할머니는 난 놀이터 쪽으로 가볼게. 그네나 미끄럼틀 있는데 말이야. 하시며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네 번째 할머니는 포장마차 뒤쪽도 봐야겠어. 애들이 숨바꼭질 하다가 거기 숨는 경우가 있거든. 하시면서 이미 걸음을 옮기고 계셨어요. 마지막 할머니는 그럼 난 여기서 부모님들이랑 있을게. 혹시 애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하시며 외국인 부부 곁을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분들의 생활 지혜와 경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경찰이 와서 체계적으로 수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지시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정말 든든했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어요. 평소에는 천천히 산책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이때만큼은 발걸음에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바닷가로 간 할머니는 파라솔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가 그늘을 찾아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거죠. 물가에서 노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금발 아이 못 봤니?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골목길로 간 할머니는 상점 앞마다 들러서 사장님들께 아이를 봤는지 물어보고 계셨어요. 외국 아이 하나가 길 잃었는데 혹시 이쪽으로 오는 거 보셨어요? 상인들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도와주려고 했어요. 놀이터로 간 할머니는 아이들의 심리를 읽으며 수색하고 계셨어요. 애들은 재밌는 거 보면 부모 생각도 잊어버리고 따라가거든. 혼자 중얼거리시면서 놀이기구 구석구석을 살펴보셨죠. 포장마차 쪽을 맡으신 할머니는 애들이 음식 냄새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도 있어. 하시며 각 포장마차 사장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고 계셨어요. 사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안전망이구나.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정이 만들어내는 안전망 말이에요. 할머니들의 움직임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저 역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해변가 카페 사장님이 먼저 나서셨어요. 우리 가게 CCTV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하시며 외국인 부모를 안으로 안내하셨죠. 그리고 직원에게 영어 할 줄 아는 알바생 당장 불러 하고 지시하기도 하셨어요. 근처 펜션 관리사무소에서도 직원이 나왔어요. 저희 쪽으로도 혹시 갔을 수 있으니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무전기를 꺼내 다른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체계적인 대응이 인상적이었죠. 택시 기사분도 차를 세우고 내려오셨어요. 애가 멀리 갔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차로 주변 돌면서 찾아볼게요. 하시더니 정말로 천천히 운전하며 골목골목을 수색하기 시작하셨어요. 길에서 만난 대학생들도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하며 자원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더 넓은 범위를 빠르게 수색할 수 있었죠.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할까요? 하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색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혹시 애가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기다려보세요. 하시며 음료수와 과자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혹시 금발 아이 보신 분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다니셨죠. 해변가에서 운동하던 아저씨들도 우리도 찾아보자 하며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셨어요. 조깅하던 분들은 더 넓은 범위를 뛰어다니며 수색했고요. 심지어 낚시하던 분들까지 낚싯대를 내려놓고 도와주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다른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황을 이해하고는 같이 찾아주겠다고 나섰거든요. We help you find 하며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하며 수색에 참여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가 하나 되어 돕는 그 마음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해운대 해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색팀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마치 지휘관처럼 사람들에게 저쪽은 봤나? 여기도 한 번 더 확인해봐라. 하시며 꼼꼼하게 지시하고 계셨거든요. 정말 부산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은 시민이 더 빠르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수색이 시작된 지 약 30분이 흘렀을 때였어요. 놀이터 쪽을 수색하던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해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급히 놀이터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네 옆 작은 정자에서 토미가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완전히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셨어요.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놀라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신 거죠.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왔다. 하시며 천천히 손을 내미셨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마 부모님을 찾아달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시더니 엄마 아빠 찾으러 왔어. 겁내지 마라. 하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점점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아빠 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맞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토미 찾고 있어. 할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토미의 눈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아, 이 할머니가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할머니랑 같이 가자. 엄마 아빠한테 가자꾸나. 토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다른 할머니들과 부모님들이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토미를 보자마자 타미 하고 울부짖으며 달려왔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뒤따라왔고요.
토미가 부모를 보자마자 할머니 품에서 벗어나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마미, 데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토미가 부모 품에 안긴 후에도 할머니를 돌아보더니 작은 손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생크 유 그랜드마. 아이가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괜찮다, 겁났지? 이제 괜찮다. 할머니가 토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니까 아이도 환하게 웃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완전히 통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이구나. 혈연이 아니어도 언어가 달라도 처음 만난 사이라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살펴주는 그 마음 말이에요. 아이를 찾은 기쁨도 잠시, 할머니들은 토미가 아직 많이 놀랐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 있지만 여전히 가끔씩 흐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어머, 내가 손자 주려고 가져온 떡이 있네. 작은 비닐봉지에서 하얀 인절미를 꺼내 보이셨어요. 다른 할머니도 나도 있어. 하시며 보리차가 든 물병을 꺼내셨죠. 또 다른 할머니는 애들은 달콤한 게 좋지. 하시며 사탕을 내놓으셨어요. 토미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인절미를 한 입 드시더니 맛있다. 하고 웃으시니까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았죠. 작은 손을 내밀어 떡을 받아들었어요. 한 입 베어 먹은 토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미. 하고 외치더니 더 달라는 손짓을 했죠. 할머니들은 그 모습을 보시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그래, 그래. 많이 먹어라. 하시며 계속 챙겨주셨어요. 어머니가 생크 유소 머치 하며 할머니들께 깊이 인사했어요. 아버지도 하우 캔 위 생크 유 하며 감사를 표했죠. 하지만 할머니들은 뭔 소리고 당연한 일 아니가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보리차를 받아 마신 토미는 이제 완전히 진정했어요. 울음도 그치고 오히려 할머니들 주변을 맴돌며 웃고 있었죠.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할머니들도 덩달아 기뻐하셨어요. 한 할머니가 토미의 볼을 살짝 꼬집으시며 참 이쁘다, 이 녀석이 하셨어요. 토미도 할머니의 손을 만지며 킥킥거렸죠. 언어는 달랐지만 진짜 할머니와 손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애들은 배고프면 더 무서워하거든. 한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뭔가 먹고 마셨으니까 한결 나아질 거야. 정말 그 말씀이 맞았어요. 토미는 이제 완전히 안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다른 할머니는 토미의 옷을 정리해 주시며 옷도 흙 묻었네. 어디서 숨어 있었니? 하고 물으셨어요. 물론 토미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다정한 손길은 느꼈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밥상 문화구나. 힘들 때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하는 그 마음.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말이에요. 토미가 할머니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본 부모들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빨리 진정할 수 있었던 건 할머니들의 따뜻한 정성 덕분이었죠. 작은 떡 한 조각, 보리차 한 모금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마워요, 할머니들. 제가 대신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들은 뭘 고마워하노. 애 하나 잘 찾았으면 됐지. 하시며 겸손해 하셨지만 저는 그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부모들이 토미를 다시 껴안는 순간 그 어떤 영화보다도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위 소트 위 로스트 유 퍼레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도 토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버 리브 어스 에그 AIN 오케이 하고 다짐받았죠. 토미는 이제 완전히 안심한 듯 부모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을 돌아보며 그랜드마, 그랜드마 하고 불렀어요. 할머니들은 그 소리에 또 한 번 미소를 지으셨죠. 부모는 할머니들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생크 유 소 머치. 어머니가 할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You saved our family.
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할머니들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애는 다 같이 지켜야지.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새끼가 어디 있어. 다 우리 애들이지. 또 다른 할머니가 덧붙이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구나. 내 아이, 남의 아이를 구분하지 않는 그 마음. 모든 아이들을 공동체의 아이로 여기는 그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어머니가 영어로 뭔가 계속 말하려고 하니까 근처에 있던 영어 할 줄 아는 대학생이 통역을 도와줬어요. 어머니가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고 할머니들이 천사 같다고 하세요. 통역을 들은 할머니들은 아이고 무슨 천사고.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버지가 지갑을 꺼내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돈은 무슨 돈? 하시며 손을 흔드셨죠. 이런 일에 돈이 웬 말이냐? 하시는 모습에서 진짜 순수한 마음을 느꼈어요. 대신 토미가 할머니들께 하나씩 포옹을 했어요. 작은 팔로 할머니 목을 안으며 생크 유 그랜드마 하고 말이에요. 할머니들은 그때서야 눈물을 조금 보이셨어요. 참 고맙기도 하지, 이 녀석이. 하시며 토미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을 본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자연스럽게 박수가 일어나더니 해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국적도, 언어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 말이에요. 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토미에게 말씀하셨어요. 토미야, 부산에 또 놀러 와라. 할머니들이 또 만나자꾸나. 토미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들도 We will never forget this kindness. We will tell everyone about Korean people's heart. 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동적인 만남이었죠. 이런 일이 있었기에 이 가족은 평생 한국을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는 그 마음. 그리고 그런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겸손함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해변 풍경을 취재하러 왔다가 이런 특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기자는 할머니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가족과 할머니들을 인터뷰하기도 했죠.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물어보니까 할머니들은 그럼 당연하지. 애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하셨어요.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경찰이 오기도 전에 시민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다니. 그리고 부산은 경찰보다 시민이 더 강한 안전망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기록했죠. 그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자 순식간에 화제가 됐어요. 해운대 할머니 5인방, 외국인 아이 구조 대작전. 이런 제목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다뤄졌거든요. 댓글들도 뜨거웠어요. 역시 우리 할머니들. 이게 진짜 한국인의 정이지.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외신에서도 이 뉴스를 보도했다는 거예요. CNN에서 코리안 그랜드머더즈 하트워밍 레스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요. BBC에서도 커뮤니티 스피럿 인 BUSAN 비치라고 소개했어요. 외국 댓글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This is why I love Korea. Korean people have beautiful hearts 이런 반응들이 넘쳐났거든요. 특히 No reward needed, just few kindness라는 댓글이 많이 공감을 받았어요. 그 외국인 가족도 자신들의 SNS에 감사 메시지를 올렸어요. We came to Korea for vacation, but we found angels. Korean grandmothers showed us what true community means. 이 게시물도 엄청나게 퍼져나갔죠. 더욱 감동적인 건 그 이후였어요. 해운대 구청에서 할머니들께 감사패를 드렸고요. 관광청에서도 한국관광홍보대사라는 명예 타이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먼 상이고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하시며 여전히 겸손하셨죠.
이 사건 이후로 해운대가 안전과 정의 상징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코리안 그랜드 머더즈 비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진짜 홍보는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의 진심이 가장 강력한 홍보이고 작은 친절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할머니들은 지금도 해운대에서 산책을 하고 계세요. 여전히 애들 조심해라, 길 잘 봐라 하시며 지나가는 아이들을 챙기고 계시죠. 그분들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토미 가족은 그 후에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 때마다 꼭 해운대에 들러서 할머니들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진짜 자랑거리인 나라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따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따뜻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